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지속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47,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상하방향 둘 다 열리는 가운데 아마도 하방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이대로 무너지면 1차 지지선인 44,000달러 선까지 흐를 수 있어 보이며 페이커를 주고 다시 반등의 성공에 올라가도 좋겠지만 4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네오도 내일부터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조정이 생긴다면 오히려 호재에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를 추종하기에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비트코인을 먼저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비체인에서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회 비워터 개발자 컨퍼런스 비워데프콘 2021 행사가 9월 4일 단 하루간 진행이 됩니다. 이 행사는 여러 블록체인 기업들과 개발자 및 담당자들이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인데요. 온라인상으로 생중계도 진행되는 큰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그래도 주목해봐야 할 이유는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과 지켓시의 주코 윌컥스 그리고 구글과 FTX CEO 샘 뱅크만 프리드를 포함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오후에는 스마트 계약 언어 분석과 이더리움 가상머신 성능 관련 DApp 사용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아마도 이 관련해서 지켓시의 주코 윌컥스가 참여한 이유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도 이전부터 익명성 기술에 관심이 높았기에 묘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 행사는 하드코어 개발자 커뮤니티로 볼 수 있으며 빠른 변화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의미를 가진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체인은 이 행사에서 비체인 툴 기술을 알릴 것이며 발표자는 지지렌으로 비체인 수석 블록체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렌이라는 분을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통신공학부터 정보, 사이버, IoT 등 보안 능력을 두루 갖춘 포스트닥 연구자였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과 혁신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선도 연구자인데요. 일전 영상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만큼은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다고 말해왔었는데요. 중국의 최초의 블록체인 컨센서스 알고리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일전 화웨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발표될 비체인의 툴체인은 저코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로 변환 가능케 해주며 분산형 생태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비체인의 파트너사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을 다루는 바이어, 회계 전문업체 PwC, DNV와 월마트가 포함되어 해당 기술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업체들끼리 맺는 파트너십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영향력 있는 곳들과의 연계로 확장이 넓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목표가 영향력 있는 그룹과의 단기적이 아닌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연결해가는 의미였습니다. 일전에 다뤘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검색률을 보인 코인 중 하나가 니얼 코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니얼과 아발란치도 참여한 것으로 봐서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체인의 메인넷 2.0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9월 2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체인은 어제 8월 30일 식품과의 블록체인에 대해 하나의 기사를 냈었습니다. 현재 식품업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 중 하나이며 식품업계의 발전에 따라 식품 공급에 블록체인 적용에 큰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요. 식품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들기에 어느 정도 조심해서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코인텔레그래프트는 어제 기사에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봐야 할 종목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 5가지 항목이 비트코인, 에이다, 루나, 비체인, 테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에서 비체인을 선택한 이유는 차트상에서 RSI 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한 상태로 삼각수렴 끝을 향해 가고 있기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세선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9월에 있을 여러 상황들로 인해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더리움과 카르다노의 기간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요.
8월 30일 코인쉐어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 주간 보고서에서는 1위가 이더리움, 2위는 카르다노가 차지했으며 이더리움은 오늘자로 소각량이 1만 개를 돌파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카닷과 솔라나도 기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에이다 카르다노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알론조 메인넷으로 스마트 계약에 따른 비중 확대로 조사되었으며 카르다노는 내일 9월 1일부터 IOHK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넷이 시작되며 12일 정식 메인넷이 진행된다고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조정에서도 가장 힘이 강한 코인이 에이다로 생각되는데요. 매도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일봉 20선이 캔들 가까이에 올라오고 있어서 추세선을 타고 지속 상승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31일 취임사를 가졌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앞장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소 신고 절차인데요.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코인리스가 오늘 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9월부터 큰 상승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심리를 이용하는 게 세력들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